안녕하세요. 통사 거꾸로 수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2단원에서 자연 1,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후 구분을 할 건데요. 먼저 가장 더운 기후부터 가장 추운 기후까지. 그래서 열대 기후를 우리가 A 기후라고 하고 건조 기후를 B 기후, 온대 C, 냉대 D, 한대 E 기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게요. A 기후 같은 경우는 열대 기후잖아요. A는 영어 발음 기호로 아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열대 기후 특징은 아 더워로 기억하면 되고, 건조 기후는 B 기후거든요. 어떻게 연결할까요? 비나이다. 비가 잘 안 오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온대 기후는 C,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C로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C 뿌리자로 연결하고요. 냉대 기후는 D 기후입니다. D, 춥잖아요. 그래서 덜덜. 한대 기후는 더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오냐? 몸만 추운 게 아니고 치아, 이까지 덜덜 한다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온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봤을 때 적도 부근이 가장 덥고요. 극쪽으로 갈수록 춥습니다. 그래서 적도 쪽은 열대, 그 사이에 뭐 이런 사하라 사막 같은 건조 기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 같은 온대 기후, 더 위로 가면 냉대 기후, 맨 끝쪽에는 한대 기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산 기후가 있는데, 고산 기후는 높은 산에 있는 기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온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 기온이 높은 열대 기후랑 추위가 심한 한대 기후를 비교해 볼게요. 음식은 열대 기후는 더우니까 음식이 상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볶거나 튀기는 요리가 발달하고요. 향신료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향신료가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의복은 간편하고 우리 여름 때 입는 옷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집은 통풍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창문이 크고 그다음에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개방적인 구조고요. 한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날고기 동물을 많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목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날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당연히 열대 기후는 날고기를 먹으면 상하겠죠. 음식이 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추우니까 날고기를 먹어도 이게 부패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육류 중심으로 먹고요.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주거는 추우니까 꽁꽁 이렇게 싸매야 되겠죠. 집도 이렇게 문도 닫아야 되고, 그래서 폐쇄적인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전통가옥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 지붕이 이렇게 경사가 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열대우림 기후에서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바로 이렇게 지붕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지붕이 평평하면은 물이 고여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고이면 지붕이 무너져 내려버리겠죠. 근데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하면은 바로 비가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땅바닥에서 집을 바로 짓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서 약간 떨어져서 짓네요. 이런 가옥을 높게 짓는다 해서 고상 가옥이라고 하는데, 왜 높게 지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너무 지면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그것도 피할 수도 있고, 여기에 뭐 해충 이런 것도 피할 수가 있고, 이렇게 높게 지으면 통풍도 잘 되고 다양한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상 가옥을 짓습니다. 열대우림 기후에서는 땅에서 좀 띄워서 띄운 바닥을 가옥을 짓고요. 그게 고상 가옥이라고 합니다. 침상이 높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한 지붕. 그다음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건조기후는 사막 기후가 있고,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 기후가 있어요. 그래서 몽골 같은 데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초원 쪽은. 그럼 사막 같은 경우에서는 밀이나 대추야자를 재배해요. 근데 사막은 비가 거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 그 다음에 건조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서 외부에서 습한 곳에서부터 건조기후까지 이렇게 강이 흘러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하천, 외래 하천 부근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옵니다. 물을 끌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 관계 시설이라고 해요. 관계. 그 다음에 초원은 그럼 뭐를 하냐? 풀이 조금 있으니까 목축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의복이 온몸을 휘감는 옷을 입어요. 좀 긴팔 같은 걸 입거든요. 온몸을 휘감는 이유는 모래바람이 많고 햇빛이 강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예요. 초원은 몽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날고기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죽이나 털을 이용해서 이런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사막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재료로 집을 지어요. 그래서 흙집, 그다음에 지붕이 비가 거의 안 오니까 평평합니다.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초원에서는 가축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시켜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분해시킬 수 있는 천막집, 그다음에 이동이 편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덴마크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 이게 우리가 유라시아가 있으면 동쪽, 서쪽 중에서 서쪽에 이 바다 근처에 있는 지역을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서쪽에 바다 영향 많이 받는 기후. 이 서한 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비가 와요. 비가 조금씩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이렇게 풀이 잘 자라다 보니까 이런 목축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낙농업이 발달해서 이쪽 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 쪽에 있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유가 발달하죠. 낙농업이 발달해서.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킹스맨이라고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이 우산 같은 걸 들고 다녀요. 그 킹스맨 주인공이 영국 신사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서한해양성 기후라 1년 내내 비가 조금씩 내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우산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유럽 아래에 보면 이 바다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이 지중해 바다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름철에 엄청 고온하면서 건조해요. 우리나라는 습한데 거기는 고온 건조합니다. 그럼 고온 건조하면은 이런 과일들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포도, 그다음에 여름철 고온 건조한 기후를 이용해서 이런 올리브, 바로 피자에 올라가는 이 올리브 같은 거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다음에 원체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벽을 흰색으로 합니다. 그래야 햇볕을 반사시킬 수가 있어서 우리도 여름철에 흰 옷 많이 입죠.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온대 기후는 크게 2가지 정도만 1학년 때는 배울게요. 서한해양성 기후는 연중 수분합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고온 건조합니다. 그래서 올리브나 포도는 나무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나무 목을 써서 수목 농업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칠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